자, 이제 도시개발법 봅시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은 신도시죠, 신도시. 자,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듭시다. 신도시 개발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신도시 지정해야죠. 신도시 명칭이 뭡니까? 도시개발구역.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두 번째, 이번에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든다. 도시개발사업계획이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이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요.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 개발계획. 이렇게 이제 구역 지정하고 방향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에서 만들겠죠. 사업계획에서 우리는 뭐라고 쓰고? 실시계획, 승낙받는다, 인가, 알린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요.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가 환지 방식. 세 번째 섞였다,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고? 공치법이고. 환지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고? 도시개발법.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국계법. 환지에 대한 일반법은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환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환지를 한다 그러면 먼저 뭘 만드냐? 환지 계획을 만들고 환지계 인가 받고, 자, 그런 상태에서 시행자가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공사는 됩니다. 공사는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요. 공사 끝났다 중고검수 받고, 이제 환지 계획이 땅끼리 바꾸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대로 땅끼리 바꿔줘야죠.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는 환지 처분한다.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럼 먼저 이제 구역을 지정할 때 첫 번째 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지정권자를 살펴보고, 두 번째 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도 보고, 다음은 세 번째 어디서 얼마 크기를 하는가 지역하고 면적을 보고, 네 번째 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시기는 언젠가. 개발계획은 자, 지정권자가 만드는데 언제 수립하는가.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누가 어떻게 변경하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다. 동의기준.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디에 맞추느냐.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적 도시, 면적은 얼마고, 수립기준 누구? 수립기준 누구라고? 국장.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두 개가 동시. 둘은 동시에, 그러니까 둘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1번 목적은 안 나온 게 X고, 2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어쩌고 저쩌고 다 읽지 말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다. 그렇게만.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요?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이제 개발계획과 구역지인데 도시개발사업계획, 줄여서 개발계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누가 수립하냐?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수립. 예외가 중요하지, 예외가. 예외 출제 잘 되니까. 자,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수립하는데 다만, 자,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주권하죠?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 겁시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박스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문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요. 지문 하나 툭 던져놓고 자연녹지 지정,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나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지문 하나가 아니고 한 문제 딱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지 않는 적은 그렇게 내면 답이 미음에 있고, 지문 하나 툭 던지면 무조건 있는 거고, 한 문제 만들면 답은 미음에 있고. 어쨌거나 암기해봅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하나, 개발계획 공모. 둘, 자연녹지. 셋,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넷, 도시지역에. 다섯, 관리지역. 여섯, 농림지역. 일곱, 자연환경. 여덟, 계획관리. 아홉, 생산관리. 열, 보존관리. 열하나,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열둘, 주, 상, 공,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그래서 총 12개 있어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그리고 도시지역에 달리 표현하면 관농자, 관을 달리 표현하면 개생보,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한다. 그리고 주상공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거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맨 마지막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옆에 2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아주 쉬워요. 개발계획 누가 만들어요?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변경도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해요? 그거 따지지 말고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누구 요청 따지지 말고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3번 동의기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치사하게 또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을 동의한다. 개발법의 동의는 개발법 동의의 특징. 개발법 동의는 면적은 무조건 얼마? 3분의 2. 총수는 무조건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유치하게 이 와를 갖다가 또는 바뀌니까 잡고 숫자가 항상 똑같으니까 함정 써봤자 안 속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함정 안 쓰고 와를 잡아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거 잘 나와요. 그거. 그래서 시행자가 국가지자체행위를 제외하고 읽을 때 시행자가 국가지자체행위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럼 거기서 이제 면적 산정하고 사람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6개 쫙 그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제 포함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자.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대표 공유자 1명만 소유자를 보되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별로 각각 1명이다.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정지 일령 공납건물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공납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증가된 자는 소유자에 포함하지 말 것. 네 번째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 여섯 번째 동의는 국공유를 제외한 사유토지 먼저 동의받고 그게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뭐를 먼저 받냐?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에요. 잊으면 또 하고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납물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납물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 포함하지 마라.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그 다음에 4번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 내용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출제위원도 사람이다.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생각하면 돼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도 있다. 있으니까. 그 다음 7, 8, 9, 10 쫙 넘기면
7, 8, 9, 10. 무슨 말 하려고? 순대사기, 순대사기. 7, 8, 9, 10. 10번부터 가야지, 10번부터. 10번 들어갑니다. 순환개발. 생활안정대책의 대. 수용사행의 기. 구역 밖에, 기반이 설치할 때, 비용부담계, 박기사, 순대사와. 순대사기. 순환개발. 생활안정대책의 수용사행의 기반이 설치.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부담계.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잘 나옵니다. 수립기준. 개발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위에는 여기 봐요. 지금 개발계획은 이게 개발계획. 이거는 어디에 있다? 관리계. 관리계는 뭐였어요? 기본계획, 광역이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계획도 기본계획,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서 광역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광역 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된다. 당연하다. 자, 자족도시. 복합적인 기능 갖는 자족도시.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당해구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등등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상호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기능 갖는 도시는 면적이 얼마다? 330만. 한 사람이 카페에 들어왔었어요. 삼삼하다 그랬죠.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는 삼삼하다. 면적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카톡을 교수님 이거 삼삼하다가 어쩝니까? 그건 괜찮은데 야 나한테 말이 맞고 카페에다 네가 말. 그러니까 걔가 글 썼어요. 카페에다가 주저주가 삼삼하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삼삼하다.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는 어쩐다고? 삼삼하다요. 본인들도 만든 것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봐요. 써먹기. 진짜로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숨기지 말고 살짝 가져봐요. 그러면 이거 이거 개발계획 끝났어요. 수립 시기는 개발계획 수립 시기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수립하는데 지정권자가 구역정지에 수립하는데 구역지정 후 할 수 있다. 몇 개 있더라고? 12개 했죠?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 알고 나면 12개 많으면 되지만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가로 딱 주고 100% 30이야. 네 번째 도시지역. 왜? 달리 표현하면 관농자, 관을 바꾸면 개생보, 그리고 균형발전, 가로치고 자연환경 제외,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 100% 30이야. 자, 개발계획인데요. 이것도 쉬워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동의기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동의받는데 시행자 국가 자체는 그러지 않는다. 하나, 국공유지 포함한다. 둘, 공유토지는 1명. 집합 건물수 공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셋, 주민의 의견 정치를 위한 공람공고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담굴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 추가하지 마라. 넷, 전 동의치를 할 수 있다. 다섯,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 기준적. 여섯, 사유 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권청 받으라. 기준이 되는 계획은 광역 기본계획 마친다. 삼삼하다. 330명 이상 수립기준 극장. 아주 쉽네요.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구역지정. 자, 구역지정 절차는 첫 번째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하는데 자, 먼저 그게 절차고 먼저 이제 지역권자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 얘는 좀 중요하죠.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그러면은 원칙은 누구요? 시, 도, 대도시. 두 번째 예외는 누구요? 국장입니다.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봐요. 먼저 국장. 국장을 먼저 국장. 자, 국장 그러면 국장은 중, 두 번째 고,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긴급, 다섯 번째 협의. 중국 정부 긴급협의.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어요. 중국 정부 긴급협의. 자, 그러면 자, 주기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라고? 각부 장관. 그래서 중행장 요청 그러면 각부 장관이 요청한다.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국을 어쩐다고? 국가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여기서 또 쓸데없이 누구 나오지 말라고? 예, 지방공사 나오지 말라고. 지방공사. 토이트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는 좋은데 지방공사 나오지 말고, 천재지변 긴급히 시행한다. 협의가 안 됐다. 시, 도, 대도 협의가 안 됐다. 이걸 알고, 자, 국가가 한다 이 말은 국장이 직접 한다. 국장이 직접 한다. 봐요, 이제. 시도, 대도시장은 지정한다. 시도, 대도는 직접입니다. 직접. 국장 직접이나 얘 직접이나 똑같아요. 시도,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요. 자, 시도, 대도시인데 둘 이상 되는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둘 이상 되는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뭐 해가지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럼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그 다음 자, 얘는 국장은 요청 받아서 하네. 그럼 어쩌지? 그러면 나도 요청 받아야지. 이게 나도 요청 받아야지. 요청은 누가요?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시한테 요청하니까 요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국장은 제안 받아서 하는데, 그럼 나도 제안 받아야지. 나도 제안. 뒤에서 지정하자고 제안 들어가. 지정 제안. 누가?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를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합니까? 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 구청장 있잖아요. 특도시군구에 제안한다. 아직도 도시개발법은 뭐가 없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없는 거예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구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한다. 국가는 왜 제안을 안 한다? 내가 국가니까 필요하면 직접 지정하지 제안할 필요가 뭐 있냐? 지자체는 왜 제안한다? 내가 지자체니까 요청하면 그만이지. 내가 지자체니까 지정하면 그만이지. 제안할 필요 뭐 있냐? 조합은 왜 제안한다? 구역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제안한다고? 특도시군구한테 제안하는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는 국장한테. 30만 미만이면 특도시군구한테 제안하고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 민간 시행자 반대가 뭐예요? 공공시행자. 누가 공공시행자요?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거기까지가 공공이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가 공공. 토지소유자는 민간, 조합은 민간. 그 다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민간.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제안하고자 하는 적이 둘 이상 되는 시군구에 걸치는데요. 그때는 면적이 큰, 한마디로 많이 걸친 시군구 찾아가면 돼요. 제안받은 국장, 특도 시군구는 한다 만다 한 달 내 결과 통보하세요. 한 달에 통보. 부득이하면 얼마 연장해요? 한 달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면 제안 받았어요. 괜찮은데 구역지정해야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쩐다? 협의해서,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완벽한 짝 되고 있어야 돼요.
구역 지정권자니까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안 빼먹고 거기 있는 거 설명 다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75페이지 참고 도시개발의 분할 결합 있죠? 박스에. 자, 하나의 도시개발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 둘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명칭을 하나를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를 둘로 나눌 때는 그때 면적이 이쪽도 10,000 이상 되고 이쪽도 10,000 이상 돼야 돼요.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각적 면적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되게. 신도시는 10,000 미만 되는 신도시는 안 만드는 되게 10,000 이상 되게 할 테니까 분할한다. 분할하는 것들은 각각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 되게 분할해야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하고 규모입니다.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자, 도시적 안박해서 숫자 딸랑 4개밖에 없어요. 10,000, 30,000, 30만, 10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10,000, 30만, 30만, 10만. 별것도 아니요. 도시적 안쪽, 주거, 상업, 자연목적 생산지 10,000 제곱미터 이상. 공업적은 30,000 제곱미터 이상. 도시적 밖쪽, 원칙 얼마? 30만 이상. 도시적 밖에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저쩌고 10만 이상. 그렇게만 잡으면 된다. 주거, 상업, 자연목적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 3만 이상, 도시적 밖 30만 이상, 밖에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 그 다음 76페이지 2번. 2번, 3번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약간 어려워요. 약간 많이가 아니고 약간 어려워요. 듣고 이해 안 되면 포기해도 관계없어요. 약간 어려운데 문제가 또 자주 나오진 않아요. 혹시나 약간 어려워요. 혹시나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시고 일단 설명 들어보고.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입니다. 주상공 빼면 뭐 남았어요? 이제 녹지하고 도시적 외지. 근데 꼭 굳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라고 쓰는 것은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존녹지는 신도시가 안 들어가요.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하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서 지정한다. 순수하게 무슨 목적인 지역에서 보존 목적인 지역에다가 과연 신도시 지정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면 첫 번째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만약에 됐다 안 됐다. 광역 기본계획이 뭐 하는 계획이요? 방향제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 이런 얘기했죠. 기본계획 보게 되면 자, 기본계획에는 지금 원주시 기본계획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만든 사람 있습니까? 원주시 기본계획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원주다 그러면 원주다 기본계획에는 시작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해가지고 무슨 색? 흰색은 뭐다고? 기개발지. 이렇게 기개발지 무슨 뜻이요? 네, 이미 개발이 됐는데 노란색이 시작해가지고 노란색 여기도 이만큼 해가지고 노란색 잡아주고 여기도 이만큼 해서 노란색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노란색 뭐라고요? 이것은 개발 가능지요. 개발 가능지. 자,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빨간색 잡아주고 또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빨간색 잡아주고 빨간색 여기도 이만큼 해가지고 빨간색 잡아주고 해가지고 빨간색 뭐예요? 그러면 개발 억제지요. 그리고 남는 거 이렇게 이제 청색 잡기 청색 여기도 청색이 있네 여기도 청색이 있네 해가지고 청색에는 개발 불능지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기본계획 보게 되면 색깔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여기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만 주상공이고 나머지는 주상공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야, 주상공 개발 싹 끝났네. 그럼 나머지
주상권 나머지에서 그럼 신도시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기본계획이나 과학력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발 가능 어디요? 여기. 그러면 신도시 어디? 여기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방향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점. 그게 여기다. 거기서만 신도 들어간다니. 그래서 기본계획을 봐야 된다는 얘기.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광역 기본계획 전혀 안 돼 있어.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나마 개발 가능성 높은데 어디? 계획관리, 또 어디? 자연녹지. 여기서 멈춰요. 생산녹지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1순위, 1순위, 2순위까지. 그래서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그러면 거기 보면 다 나온다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정하고 광역기본계획 수립돼서 안 됐는데 그러면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에서는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3번. 3번에서 3번 적용 배제인데 적용 배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치, 개, 지, 균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지역은 칠학지구, 대, 개발진흥지구, 지, 지구단위 계획교, 균형 발전. 여기는 면적을 보질 않아요. 광역 기본계획도 보지 않아요. 면적이 맞든 말든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되든 말든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치, 개, 지, 균 네 가지죠.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격, 균형발전. 네 개의 지역은 면적이 안 맞아도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도 네 개는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주 나온다고? 아니요. 쉽다고? 어렵다고? 뭐 그 정도야. 그럼 하시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 포기하고.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절차. 아니, 그 밑에 박스 왜 박스? 자, 주거상업 공업적은 그러면 주상공은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 이미 뭐니까 너는 개발이니까 그는 처음부터 개발 목적 지역이니까 광역 기본계획이 나오든 말든 뭐만 맞으면 된다? 면적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2번. 그럼 난 농림적인데 그럼 그때는 일단 원칙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광역 기본계획 수립돼야 된다. 그러면서 면적이 얼마 이상 된다? 30만 이상 된다. 그게 원칙이요. 근데 농림지역에 치계, 지균 이게 딱 들어가면 광역 기본계획 나오든가 말든가 면적 맞든가 말든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 계획 수립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 계획 수립 절차하고 똑같다. 첫 번째 기초사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한데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안 중요. 두 번째 의견 청취 중요.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공람이 공고 열람인데 공람에서 뭐 한다고? 의견 듣는다고. 의견 들 때 공람은 대부분 며칠이라고? 14일. 그냥 14일 생각하시고. 공람이나 공청인데 공람이 뭐예요? 공고, 열람. 공고, 문제 포인트는 공고. 어디다 공고한다?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게. 다른 데보다도 그 부분만.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 한다. 공보와 홈페이지. 그거 좀 암기 좀 하세요. 얼마 미만? 10만 미만. 그러면 14만은 신문에다. 7만은 공보에다. 그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거 암기하시고. 밑에 2번.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해야 된다. 걔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혹시나.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에 떠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협의, 심의, 지정, 고시. 협의 누구? 관계부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지. 국장이 하면 중도위, 나머지는 지도위 그러겠지.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그랬다면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이 법 만들면서 뭐라 했냐 그러면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정한다고 이러한 일이 원래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자 원칙 누가 정한다? 시도 대도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쳐 못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에 승인받는다. 이게 있었다고. 제일 처음에는. 시도 대도시 갈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에 승인받는다. 이게 있었는데 국장에 승인받는다 그 말은 그 권한은 국가가 한다. 국가가. 면적이 100만 이상 되면 그 구역은 누가 한다 결정을? 국가가 한다. 왜 자꾸 국가가 무슨 권한을 다지면서 무슨 지자체를 시행하니 그만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승인 없다. 승인 없다. 그럼 국장이 결지에 빠졌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할 때 국장하고도 협의 좀 해줘야 돼. 살짝 끼워 넣어놨더란 얘기요.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몇 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어요. 혹시나. 그러면 결론은 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뭐만 잘 잡으면 돼요? 공고 열람에서 공고. 어디다 공고한다고? 일간신문 홈페이지. 10만 명이면 공보 홈페이지. 그럼 됐고 4번. 이제 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1번 중요하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뭐가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지역되고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어디서는 그러지 않는다? 칠학지구에서는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문제는 주구장창 칠학지구. 그러니까 칠학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뭐도 안 되고, 근데 도시지역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안 된다. 원래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은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칠학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안 되고 지구단위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행위. 앞에 뭐가 빠졌다? 개발. 뭐가 개발? 건물 터터터. 근데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뭐도 잡는다? 축. 건물 터터터 축축축. 나무 베고 심는 것도 규제를 하겠다. 개발법하고 도정법 차이점은 뭡니까? 하면 대수선. 대수선 빼고 완전 똑같아요. 대수선이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도정법은 허가 대상이 아니요. 도정법은 대수선 하든가 말든가 도정법에서 규제를 안 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대수선도 도시개발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으라. 이 얘기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도 아주 쉬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허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만 하면 돼. 구분만. 첫 번째. 건축물 건축 허가받는 거요.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받아요. 대수선 허가받아요. 용도 변경 허가받아요. 건축물 건축에서는 허가 안 받는 거 절대 없어요. 반드시 이쪽을 허가받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은.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받음, 안 받는 경우 없음. 두 번째. 공작물 설치, 그럼 허가를 받는데, 자, 밑에 가서, 농림업용,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그럼 안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터석 채취 허가 받는데,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터석 채취 안 받는 거예요. 토지 분할 받는데, 남겨두기로 한, 잠깐만요. 토지 분할을 받는데 안 받는 게 없어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지분 쪼개기다. 지분 쪼개기.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은 100% 허가받아요. 안 받는 경우가 없어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은 100% 허가받으니까 안 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허가받는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거. 한 달 이상 물건 쌓으면 허가받는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전치, 남겨둔다. 전치하기로 한 대지에 물건을 쌓는 건 안 받아요. 그리고 중목의 벌채매 식재 허가받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다. 근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받는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몇 번 구분해주고 건축물 건축 대수선 가스건축물 용도 변경 네 허가 받아라.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그는 그냥 하고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라. 근데 농림수산물 이용의 간이 공작물은 그냥 하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요. 경작 형질 변경 그냥 하세요. 토지 채취 허가 받아요. 자연경관 해수한 토지 채취 그냥 하세요. 토지 분할 허가 받으세요. 안 받는 거 없고 물건 적지 한 달에서 물건 적지 허가 받아요. 전치 하기란 페이지에 물건 쌓는 거 안 받아요. 중목의 벌점식재 허가 받아요. 관사운주의 이임식재 안 받아요. 경제학재 사면 또다시 허가를 받아요. 3번 기득권보 건물 터터터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 빵 지정되면 정비계획 빵 지정되면 똑같아요. 30일 내에 신고하고 개송한다. 30일 신고 개송. 그리고 허가는 뭘 뜻해요? 비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은 개발의 허가요. 아까 했죠? 비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중에 영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허가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 정비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안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허가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 시행자 있으면 의견 드려야 된다. 지장을 주는지 물어봐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허가 안 받고 했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건 국계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입니다. 구역 지정해제 암기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3실 2개 5 330 3실 2개 5 330 반드시 합격하시고 올해는 합격하고 어쩐다? 하반기 모임에 반드시 참석한다. 거기는 반드시 누가 온다? 성태수가 온다. 신랑하고 애들 둘 데리고 항상 넷이서 같이 다녀. 와가지고 껌이라도 하나 사다 주든가 커피라도 하나 사다 주든가 고맙다고. 3실 2개 5 330 3실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몇 년? 3년 2개 개발계획 수립고시는 2년 5 330 330만 있으면 5년. 가장 중요한 말은 다음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다음날. 딱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하나 빠졌죠, 하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명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렇게 해가지고 3실 2개 5 330 해가지고 구역이 해제되면 어쩐다? 용도지역은 종전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됩니다. 용도지구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가 되는데 단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공사 끝났으니까. 거기까지가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입니다. 어디까지 했는가?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